쉬운연구소입니다. 쉬운연구소 오늘은요, 인공지능 교육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지난 주말에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사실 제 유튜브의 독자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들이 좀 같이 이런 보편적인 꼭 갖춰야 되는 어떤 기능들을 바탕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교육에 좀 이바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첫 번째예요.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하자면 저는 그 방과후 수업이든 아니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수업이든지 간에 어떤 강사가 수업을 하든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공통된 어떤 기준과 표준 그리고 또 컨텐츠를 함께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교육을 설계하는 일이 내가 강의를 나갈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나열을 해서 친구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과연 이 활동 학습의 목적은 무엇인가? 그리고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가? 이런 어떤 큰 학습 목표 속에서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는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? 또 그 순서 속에서 아이들의 흥미나 동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제시해야 될까? 이런 등등의 좀 다양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준 기준이 되어서 좀 보편적인 수업을 내가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런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도록 그 데이터들이 좀 남아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올리는 대부분의 영상들을 좀 열심히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함께 뭐 부족한 부분은 더 보태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. 먼저 제가 이번 수업을 짠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원하는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중학교 1학년 대상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수업에서는 실생활의 구체적인 인공지능 사례, 수학이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와 소재를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원리 이해 및 논리적 사고 방식을 함양한다. 또한 데이터 수집 정리 과정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인공지능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좀 빠르게 훑어봤는데요. 그리고 또 교과서도 좀 보고요. 그 디지털 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EBS에서 발간한 수업 교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교과서들도 훑어보고요. 그리고 또 논문도 같이 훑어봤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공지능 교육에서 함양해야 하는 큰 틀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또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끌어 모아서 그 끌어모은 데이터의 어떤 규칙이나 뭐 정렬 아니면 뭐 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좀 활용한 구축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한 데이터들 속에서 과연 이 속에서
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. 여기까지가 빅데이터고요.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교육은 이런 빅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한데, 그 이유는 그 인공지능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와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AI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, 그 다음은 AI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다음에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렴해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나와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 다음 창의적인 산출물을 구현하는 이런 큰 흐름 속으로 이제 인공지능 수업이 이제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토의하고, 또 선생님은 여기에서도 역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죠.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인공지능 교육에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모으기만 한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그냥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공지능 교육은 아닙니다. 인공지능 교육이 되려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그런 툴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툴을 통해서 내가 대상으로 한 그 소비자가 과연 이 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산출물을 각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고 끝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서도 각자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창의적인 산출물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원리들이 좀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이 이제 1에서 한 34차시까지 이제 총 34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고요. 보시면은 이제 모듈을 4개로 크게 잡았는데,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사례, 두 번째는 인공지능 원리 및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분석, 그리고 나만의 인공지능 플랫폼 설계, 그리고 이제 개발과 평가에 대해서 나눴고요. 아마 제목만 보셔도 이해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, 앞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,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적용을 해보고 또 구현해보고 하고 나서 세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설계한다면 어떤 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취 기준을 좀 고쳐야지 되는데요. 먼저 그 첫 번째 모듈에서는 AI에 관한 정의와 개념보다는 이것보다는 찾아낸 빅데이터를 통해, 네, 이게 더 맞겠죠?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을 좀 탐색해 본다.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사용할 것은 이제 RStudio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신문기사, 그리고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은 총 4시간이고요. 그리고 한번 갈 때마다 2시간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3번째 갔을 때 진행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모듈에는 인공지능 원리 이해 및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다양한 그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그 어토드로우라는 그 툴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, 그것도 있지만 좀 다양한 플랫폼을 위해서 뭐 칸다라는 그 플랫폼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고요. 이게 조금
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긴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 프로그램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itself, itself, 그리고 챗봇 만들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. 티처블 머신, 그리고 되게 많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개를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5, 6교시부터는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좀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스킬들을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5, 6, 7, 8, 90 정도? 90 정도? 11, 12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알트 셀피도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해보고 나서 한 시간에 한 2개씩이라고 하면은 2시간, 3시간, 4시간 정도는 필요하고요. 이때까지는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주어진 플랫폼을 탐색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. 구체화할 내용을, 방법보다는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? 그리고 나서는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하고 떠올려 본다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OT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. D1단계 공감, D2단계는 문제 정의, 그리고 DT3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창출, 그리고 DT4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, 그래서 이 DT4단계에서 계속 이 시간에도 또 프로토타입을 해야 되겠죠? 이 프로토타입이 생각보다 셋업치기 좀 뭐가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아요. 및 평가. DT 다음에 평가, 그리고 DT 5단계는 평가 및 수정 보완, 평가 및 수정 보완, 그리고 이제 발표 제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토대로 팀을 구성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공유된 지식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평가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수정 보완해야 되겠죠. 그리고 수정 보완해 본다. 자신의 플랫폼을 발표해보고 서로 피드백해본다 해서 이렇게 총 노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. 진행이 될 거고, 이게 좀 고민이에요. 이게 CT 구성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면서 좀 자동화 단계가 될 거고요.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추상화 단계가 좀 있을 거고요. 여기서도 좀 추상화 단계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
문제 분해가 좀 있을 거예요. 문제 분해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. 네,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, 좀 도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구체적인 그런 완전 이게 핵심은 아니더라도 저는 약간 CT 요소를 좀 집어 넣어서, 네. 이런 연습 단계에는 좀 어렵겠지만, 이제 보통 이 디자인 띵킹을 실행하면서부터는 좀,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,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 두고 보죠. 네, 이 정도로 짜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완성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. 네. 네,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!